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10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대략 6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혜택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인데 내야 될 산출세액에서 10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와 거의 맞먹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될 세금의 20%를 세금은 100% 감면된다 할지라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만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 감면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과세 표준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준다. 그게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배울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을 해준대요.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 80% 정도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감면 요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준공공 임대주택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하겠죠. 얘도 원래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액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임대가 끊기거나 하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당연히 국세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율 5%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이 제도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취득 주택자에다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례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지금 등록을 한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소유권으로 이전된 거를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 일자도 이미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죠. 왜? 2015년 1월 1일부터 취득을 해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2018년 12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취득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2018년 12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만약 내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설령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올해 취득한다 할지라도 2018년 12월 31일은 지났지만 이 단서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자마자 즉 잔금 내고 3개월 내에 내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일몰됐지만 아직 적용될 수 있는 주택들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사람들은 이 혜택 적용받을 수 있으면 등록하면은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그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에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최소한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매입 임대주택이나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지금 현재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양도세 100% 감면은 지금 현재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왜? 어떤 요건 때문에 안 되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일단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변경했었을 때 이 혜택을 적용하겠다라는 법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경해도 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혜택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거는 취득하자마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5억 원입니다. 나는 10년 이후에 이 주택을 계속 임대줘도 되고 내가 들어가 살아도 이미 요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임대를 줬다고 하면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5억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100% 감면이 되겠지만,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을 하고 내가 5년 동안 들어가서 살다가 이 주택을 팝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서는 내가 산출세액에서 100%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임대를 공하지 않는, 즉 거주한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요거는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점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5년 동안 들어가서 산 이후에 양도했을 경우에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전체 양도 소득 금액, 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억 원을 갖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 전체 이제 기준시가 차익이겠죠. 요 기준시가 차익 중에서 임대 기간 마지막 10년 했을 때하고 취득 당시 요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산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 금액,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그 양도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었을 때 큰 세제 혜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두 개 다 같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또 두 개 다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재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최소 임대기간을 8년을 채워야 됩니다. 8년을 채우면은 50%, 10년을 채우면은 70%를 양도차익을 공제율을 적용을 해준다는 거고, 양도소득세 100% 가면은 무조건 10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하자마자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신규 주택도 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신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을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세제 혜택의 적용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 또는 50% 특례 적용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적용합니다. 즉 내가 임대하지 않은 기간, 즉 내가 들어가서 산 기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분해 안에서 적용되고, 반면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분해 안에서 적용되는데, 이 취득 2018년 12월 30일까지 취득 안에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에 취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8년 또는 10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특례 적용은 통상의 개념, 즉 임대가 중단되더라도 나머지 임대한 기간을 합산해서 8년, 10년을 채우면 되는 반면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즉 임대가 끊기면 안 된다, 끊김 없이 10년을 채워야 된다. 물론 다소 예외 규정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공통점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내가 취득을 하자마자 바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10년 있다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반 요건을 양쪽 다 등록을 충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받는 게 더 세제 혜택이 클까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게 세제 혜택이 더 클까요? 그런 의문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팔 때 그때 실제 양도소득세를 산정을 해봐가지고 내가 유리한 거를 취하면 되겠죠. 두 개 다 혜택, 양쪽 다 충족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세제 혜택 받을 수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세제 혜택입니다. 이 70%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 양도세 100% 감면은 조특법 97조 5. 조특법상 세제 혜택은 둘 중에 내가 유리한 거 하나만 취할 수 있어요. 양쪽 다 중복 적용은 안 된다. 그럼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세부담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입니다. 보유기간 10년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약 이게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대신에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3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씩이니까 20%가 차감되겠네요. 그럼 2억 4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은 7,180만 원이 나오고, 만약 이 주택이 요건 충족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0년 있다가 이제 양도를 한다라고 보면은, 내가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 특례 적용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70%를 차감을 해주니까 2억 1천만 원이 빠지고 9천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니까 1,660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거를 그대로 적용 가겠죠. 이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2억 4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7,18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세금을 100% 감면한대요. 그러면 세금 양도세는 하나도 없겠죠. 대신에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1,436만 원.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보다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보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보유를 합니다. 그 주택을 만약 장기보유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니까 요 감면 혜택을 못 받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보유했던 그 10년 동안의 양도차익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에서는 양도차익 70%를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얘가 더 클 수 있다. 또 반대로 취득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5년 동안 들어가서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는 그 케이스에는 신규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10년 있다가 5년 들어가서 거주하고 판다고 했었을 때는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내가 임대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서 100% 감면을 받고, 즉 내가 들어가서 산 5년 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내가 들어가서 산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70% 양도 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도할 당시에 어떤 걸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세제 혜택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게 이 97조 3, 97조 4, 97조 5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중복 적용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복 적용해서 받을 수 없고 이 중에서 내가 유리한 거 하나만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 요건도 다르고 세제 혜택도 다릅니다. 솔직히 추가공제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고 이 특례 적용과 100% 감면이 큰 혜택인데 둘 중에 각각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거는 내가 나중에 세금을 계산해 봐가지고 유리한 쪽을 취사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모든 거 이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즉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부분은 오늘로써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내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데 반면에 내가 이행해야 되는, 즉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잃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실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어떤 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